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법무사로만 13년 이상 하다가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잠시 훌륭한 법무사님을 모시고 사무장이 된 김철종 법무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재산 명시 의견서, 진술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으면 서로 이제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정정서를 받아 놓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판결 정본 같은 경우에는 집행문 발급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를 가요. 동사무소에 가면 서류를 꾸려가면 강제집행 신청서하고 초본 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면 초본을 발급해 줘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소지에 보통재판정 법원, 거기 신청을 하면, 전자신청 같은 건 바로 신청해요. 요즘 뭐 바로 결정 나고요. 그러면 재산명시 같은 경우에는 확정받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재산명시하고 은행 압류하는 거는 판결 확정되면 바로 해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제 명무등재는 더 강력한데, 요거는 확정되고 6개월 동안 안 갚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요거처럼 재산 명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외 사유가 있을 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간 빠르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산 명시를 딱 받았어요. 명시결정 동본을 그 법원에서 웬만한 사유 아니면 보내걸랑요. 딱 집행권은 보고, 그러면 좀 있으면 날라와요. 재산 명시하라고. 재산 명시기일을 잡는데, 그 명시기일 나가고 그 칸 메꾸는 거 있어요. 그거를 다 미리 작성해 가서 선서하고 제출하거든요. 근데 요때 거짓말 하면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도망 다니고 이 선서를 안 하면 20일 이내에 감치를 취해요. 그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그리고 사실 뭐 정상적인 직장인 같으면 하루도 빠지면 뭐 잘릴 수도 있는데 20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 잘리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받았을 때 기간을 한두 달 기간을 주걸랑요. 그 명시기일 선사하는 날이 그냥 빨리 이 신청을 하든지, 이 신청은 별도의 사건번호에 송달렌지 내고 하면 별도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하면 사건번호 쭉 있잖아요. 거기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사건 쭉 나오는데, 그게 별도의 사건번호가 다른 거에 붙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시간을 연기할 수 있고, 명시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따고 왔을 때 하면. 그리고 다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고요. 아니면 다가지 않고는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진짜 억울한 사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형편이 어려가지고 지금 바로 못 갚는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기하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 있고요. 이제 요 별도의 사건을 하나 돈을 좀 아끼겠다 이러면 송달렌지 안 들어가는 요 재산 명시 요 가명 본 사건에다가 의견서나 진술서를 내면 돼요. 그 의견서나 진술서를 사건의 방향에 따라 달라요. 내가 이건 정말 싸워가지고 깨부순다, 아니면 뭐 청구의소를 한다, 이게 원래 집행권원이 잘못됐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 돼가지고 나 이거 몰랐다 이러면 청구의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의견서 내갖고 청구의소송 제기했다 그러면 싸울 수 있고요. 청구의소송 하면 제3자의소는 청구의소송 하면 강제집행이 바로 정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강제집행 별도의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거 하면 공탁금 내라 그래요. 공탁금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공탁금을 냈을 때 이제 상대방이 통지가 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지면 재판에서 받을 거를 그 공탁금에다가 또 채권 압류 추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되고요. 청구의소 소송하면 별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의견서로서 피력을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써가지고 진술서든 의견서든. 제가 자주 하는 거고 10년 넘게 법무사로서 이런 일을 했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 처음에 이제 개업하기 전에 와서 사무실에서 교육도 받고 배우러 오는데 아는 동생들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받으니까 제대로 잘 써갖고 내는 게 나아요. 대충 뭐 심파조나 뭐 억울하다 이런 거 써갖고 택도 없고요. 법리에 맞게끔 판례, 조문, 학설, 그리고 사안의 공격, 방어, 그리고 때로는 업수를 해야 되고 때로는 뭐 개인회생 파산한다는 겁도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같은 경우는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기산하는 거나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답변서 내는 게 있어요. 신문서. 그거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뭐 사유서 답변서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런 걸로 제대로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산 명시 좀 보냈을 경우는 그것도 봐야 돼요. 은행에 벌써 압류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재산 명시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판결이 있었는 거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하는 게 뭐 추안항소 아니면 청구이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이거는 정말 이 판결 집행권이 잘못됐다 청구이소 그리고 뭐 내가 이거 항소가 뭘로 민사의 2주잖아요. 근데 내가 이주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공시송달로 해갖고 됐다 이러면 추안항소 제기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들고 시간이 가는 거라 가지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끝까지 한번 싸울 수 있는 방법 사건마다 여러 가지 방향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됐고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여전히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법무사 일을 법무사님 하고 같이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의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이상 서초동 법무사 사무장 김철중입니다.